사람들이 보통 그 상속을 많이 생각하는데 상속을 우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기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은행에 세이빙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상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본인들에게 크게 장려해야 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노후를 케어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제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상담 내용 제가 소개합니다. 저희는 68세의 부부로 아직 일을 하고 있고 소셜 세큐리티로 월 1,300불과 월 1,8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월 2,000불 정도의 수입이 있고 자산으로 저희의 자택과 투자금이 70만 불 정도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의논 중인데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전에 상속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알고 싶고 우리 입장에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참고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네요. 아직은 68세니까 젊은 분들인데 재산도 조금 있고 그런데 이제 사전에 플래닝을 위해서 그 문의를 하신 겁니다.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소셜 시큐리티로 1,300불, 1,800불이니까 3,100불을 받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자영업을 2,000불 정도의 월 수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인지 모르지만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는 그냥 리타이어하면서 크로스하면 그 수입 자체는 크로스 돼버린 거니까 네. 큰 그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집이 있고 또 투자금 70만 불이 있는 거가 지금 상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 상속을 많이 생각하는데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상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돈 조금 있어서 상속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속을 우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기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상속을 해야 할 경우는 대개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나 조금 세이빙이 있는 거 이외에 커머셜 빌딩이 있다든지 재산이 뭐 2개, 3개 여러 가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반드시 상속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은행에 세이빙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상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본인들에게 크게 장려해야 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제 있는 재산을 다 상속해버리고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아가지고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늘 하십니다. 이분들도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상속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노후를 케어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제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케어를 받아야만이 그게 롱텀케어냐? 아니거든요. 메디케이드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은 홈케어도 와서 해주고 또 홈케어 과정이 지나면은 너싱홈도 가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주고 그러는데 너싱홈의 경우를 보더라도 너싱홈에 가서 노후를 보내야 되는 거가 반드시 최선의 방법 아니거든. 내 돈 가지고 집에서 내가 케어를 받고 노후 마지막까지 일을 케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집이 있고 70만 불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 70만 불을 우선 이제 인베스트먼트 70만 불이니까 캐시업을 한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노후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분 소셜 세큐리티 합한 인컴이 3,100불이거든요. 네. 그 비즈니스는 이제 크로스 아마 인컴이 없을 테니까 3,100불 가지고 노후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아요. 두 분이 살기에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만 불 자산이 캐시해볼 돈이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70만 불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집 자산
자산이 또 있잖아요. 이 집 자산도 상속을 해버리고 나면은 내 게 아니니까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집에 애권리가 있잖아요. 네. 이 애권리를 활용해서 내가 노후 케어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노후 케어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상속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을 해야 된다면은 상속을 하는 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통용하고 있는 상속이 리버커블 트러스트하고 일리버커블 트러스트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스페셜 트러스트가 많이 서너 개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리버커블 트러스트는 상속을 트러스트를 주고도 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산을 줘버리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리버커블은 한번 상속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는 이제 소유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피상속자에게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리버커블이나 일리버커블 트러스트를 준다고 하는 얘기는 메디케이드를 생각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버커블, 일리버커블 상속을 서명을 해놓고 나면은 5년 동안 메디케이드에 대한 5-year 백체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건강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겠다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리버커블, 일리버커블 문제를 생각을 하고 만약에 리버커블, 일리버커블 그 트러스트를 준다고 한다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작업은 큰 문제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트러스트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70만 불을 자녀들한테 이제 다 줬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월 수입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네. 이거 갖고는 이분들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가능할까요? 예,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는 가능합니다. 70만 불도 역시 이제 주고 나면은 5년 동안 백체크에 걸려버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1,300불, 1,800불 합해서 3,100불인데 3,100불 가지고는 노후 생활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70만 불 있는 거를 트러스트를 안 주고 롱텀케어 플랜을, 노후 플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집도 주지 않고 상속을 하지 않고 그 집의 에코리를 활용해서 노후케어를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인베스트먼트 자산이 뭐 200만 불이나 몇백만 불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집은 그 에코리가 아니니까 상속을 줘도 괜찮지요. 나머지 이제 캐시 가지고 사시면 되니까. 그러나 70만 불 정도 가지고는 뭐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70만 불마저도 상속을 안 주고 네. 본인들 케어를 위해서 쓸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70만 불을 가지고 노후 케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집에서 홈 케어를 프라이빗으로 받을 경우에 이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안 될 거니까 케어 받을 경우에 뭐 한 달에 한 4-5천 불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70만 불 가지고 한 10몇 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거기가 이제 연영하고 계산을 해서 플랜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68세니까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10년 동안 자영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인컴 활동을 하는 걸로 하고 10년 후에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면 78세 이후에 88세 한 90세까지는 70만 불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다고요. 네, 이제 입장이 다 다르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 AWCA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